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8% 상승 마감, 코스닥은 0.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시가는 좀 좋게 출발을 했어요. 오전은 좋았다가 장중에 낙폭을 다 좀 반납하면서 나스닥은 음봉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양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차트의 위치 자체가 조금 이제 불안한 위치들에 있죠. 통통통 튀다가 점점 이 상방에 대한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톡 하고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정말 이제는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역배열의 초기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면.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슈도 그렇고 금리 인상 때문에 최근에는 뭐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가 그나마 차트의 흐름 자체는 좀 나은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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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튕겨주면 좋은데 튕기지 못하고 요렇게 꺾이게 되면 정말 조금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즐겼죠.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이어오던 상승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여기서 이제 꺾인다면은요. 꺾이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면은 이어갈 수 있는 거겠지만 아무튼 조금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뭐 이제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좀 뭐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이나 뭐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들어와 준 모습도 아니고 하물며 뭐 개인 이때 당시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올 때도 사실은 개인이 한 절반쯤은 올렸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매수세도 그다지 그러니까 뭐 이때 반등 때 같으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구간에서 개인이 계속 막 샀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뭔가 이때랑은 상황이 다름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등 때 뭐 계속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 계좌 관리를 하면서 가는 그런 심리가 투영된 어제 오늘의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뭐 전고체 배터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구간 이제 섹터에서는 테마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날이었고 하락 이제 섹터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 부강약품이 임상을 이제 유의미한 결과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좀 하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이제 CIS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요때부터 계속 제가 관심권에 두고 CIS를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요 파동 때 요때 저희는 이제 다 익절을 나름대로 잘 팔고 좀 나왔었는데 눌렸다가 요즘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뭐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뭐 전고체 배터리 뭐 폐배터리 이쪽으로 계속해서 테마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고체는 CIS가 계속해서 이제 대장을 하다가 오늘은 한농화성이 갑자기 땡겨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화성이 대장 자리를 빼앗았는데 CIS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에 오늘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 업체에다가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금액이나 어디로 공급 계약을 했는지 정도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나라였으면 이 정도 파급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이다 보니까 또 시장 참여자들의 뭔가 이 기대 심리를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고 뭐 상한가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때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오늘 한농화성이 없었다면은 CIS가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농화성 비롯해서 오늘 뭐 상한가 종목들도 꽤 많았죠. 리비안 관련주 뭐 대원화성이나
에코케, 뭐 대유에이테 이런 애들도 상한가를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버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굳게 좀 닫았고요. 여기서 뭐 갭이 이런 종목들은 뭐 갭이 막 엄청 많이 뜨진 않을 수도 있죠. 어제 제가 에코케 보면서 얘는 갭이 상당히 많이 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상을 봤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뜨고 오전에 시세가 좀 나게 되면 CIS도 좀 따라서 오전에 어느 정도 이제 먹을 구간은 또 이때처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1일차 뭐 2일차 뭐 3일차까지는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지고요. 최근에 뭐 가장 강했던 2차 전지 애들은 오늘 이제 뭐 캠트로스 정도만 오전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장중에 좀 눌림이 나왔고 하루 정도는 그냥 좀 쉬는 느낌.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상신 EDP 세로닉스 그러니까 반등은 어느 정도도 좀 다 나왔는데요. 최근의 흐름에 비하면 조금은 이제 약한 이런 애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살짝 테마의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애들은 뭐 테마의 느낌보다는 섹터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수가 확 뽑아줄 때 한번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줄 확률이 좀 있을 거고요. 얘네들 뭐 차트 모양들이나 흐름들 아직 저는 안 죽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견고하게 지금 흐름을 다 만들어가고 있고 죽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테마가 확산되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뭐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버티고 있다면 시장도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2차 전지 섹터의 불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직 뭔가 한 번쯤은 더 뽑을 것 같은데 안 뽑아준 애들 뭐 잘 찾아보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애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신소재, 화학, 후성도 조금 더 길이를 뽑아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인 것 같고 뭐 나노 신소재도 아직 딱히 화끈하게 뭔가 이제 한 건 없기 때문에 흐름 만들어 놓고 다른 애들 이제 좀 다 쉴 때 한번 뽑아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시장이 받쳐준다는 전제가 좀 되어야 될 거고요. PNT도 마찬가지고 뽑아놓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죠. 이날 갭 뜨면서 가는 척 하다가 한번 밀었는데 뭐 시장 때문에 그런 건지 일부러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 얘도 박스권 뚫어주면서 2차 파동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은 요때 이제 뽑아놓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 흐름이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뿅 하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이래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가물가물한데 이제 그 백신 혹은 이제 치료제 임상 중인 기업들이 참 이제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뭐 한 7, 8월 정도부터는 임상 진행 중 치료제를 임상 진행 중인 국내 종목들은 포트에 좀 웬만하면은 사실은 담지 않으려고 해서 지금 저희 고객분들 포트에도 바이오 종목은 이제 없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기대감으로 한참 이제 오르면서 갈 때 시세가 다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세 다 내고 죽어가는 구간에서 꼭 물론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임상 진행 상황이 더 좋다거나 결과치가 좋게 나오면 다시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만들고 또 한번 대시세를 내러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임산을 중단했다거나 결과치가 좀 좋지 않다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임상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구간까지는 떨어져야 되겠죠. 이 기대감이 다 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부강약품도 만 이제 3,000원대에서 기대감으로 42,500원까지 오른 거니까. 근데 이 기대감 자체가 이제는 뭐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니 얘는 아마 이제 한 13,0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면 뭐 그 이상으로는 뭐 굳이 더 밀릴 일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마 바닥이 좀 이제 다져질 것 같고, 뭐 어제 방송인가요? 에서도 제가 뭐 예전에 신라젠이나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애들을 좀 다뤄드리면서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 바이오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뭐 100군데가 뭐 임상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신약이나 항암제 영역으로 들어갔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가 될 텐데 이 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한두 개 정도가 성공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임상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치료제 쪽에서는 셀트리온 정도만이 가장 이제 좀 앞선 선두에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고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결과치에 베팅을 하기는 너무 좀 무모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제 임상이나 치료제를 가지고 시세에 낼 애들은 거의 다 이제 기대감으로 다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위험 구간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 뭐 단타로 정도만 접근을 하고 오래 이렇게 보유를 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제 부강약품 때문에 뭐 얌전히 있던 국정약품이나 오늘 뭐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이제 문매를 좀 맞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떨어진 데는 저는 사실 뭐 다 이유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방송에서 딱 다뤄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폭락이 나왔네요. 어제 맞죠? 어젠가요? 엊그저인가요? 아무튼 한국 BNC랑 국전약품이랑 뭐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닥에서 사실 좀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고 이런 상황에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버슈팅이 아마 이날이 오버슈팅이 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방송 보시고 뭐 그나마 그래 너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뭐 요 정도 뭐 이제 큰 손실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투심이 한번 꺾이게 되면 예전에 정말 뭐 신풍제약 때처럼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마무시할 때라면 뭐 이러고도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풍제약처럼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죽이면서 시세만 그냥 이렇게 내는 어떤 뭐 흐름이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한풀 꺾였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요 정도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고점을 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전약품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뭐 나노 CMS처럼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또 말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는 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백신 임사 뭐 관련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는 관심을 크게 저는 두지 않고 있어서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전부 이제 뭐 트레이딩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바이오 사이언스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때는 됐죠. 제가 요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고 아마 눌렸다가 밑에서 좀 이제 시간을 좀 갖다가 내년 또 상반기 정도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상 되려면. 그러면 이제 기대도 기간도 좀 너무 많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엊그제처럼 이제 뭐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상승 트리거가 돼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21선이 이렇게 이제 오다가 여기서 지지 끄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타면 그때부터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중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지금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한다. 뭐 현직 검사가 관여한 정황을 뭐 확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장중에는 뭐 살짝 괜찮았었거든요. 다 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가 방금 이제 보여드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장중에 이제 살짝 뭐 반등이 나오는 좀 모습은 있었는데 뭐 거의 다 살짝 이제 그냥 잠깐 수급 들어왔다가 다시 음봉이 떨어지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준표 테마가 안 가네요. 저는 솔직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은 뭐 시간을 좀 더 끌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정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런지 뭐 경남 스틸만 혼자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사실은 나머지 뭐 한국선제나 뭐 얘는 좀 올랐고 뭐 TBC나 뭐 3일이나 뭐 MH 에탄올 이런 애들은 지금 다 뭐 눌림목 자리거든요. 뭐 밤스빌도 그렇고 DSR도 뭐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뭐 윤석열 쪽에 뭔가 악재가 좀 생기면 이재명이 됐건 홍준표가 됐건 관련주들이 움직임은 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타이밍은 아마 시장에서 결정을 하겠죠. 아무튼 뭐 어떤 뉴스거리나 이슈가 좀 발생이 되어지면 시장에서 잘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뭐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홍준표 테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뭐 이제 이재명 기본주택 테마로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일성건설도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한 번 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작업을 했고 여기서 앞선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제 넘겨놨잖아요. 6천원을 넘겨놓는 상한가를 만들고 아직까지는 이제 딱히 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케이.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는 근데 뭐 인맥주들은 아예 다 모습들이 안 좋아서 뭐 볼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카스 정도 뭐 아직은 뭐 흐름이 아예 뭐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얘 정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 만들고 뭐 거의 지금 상한가 원위치까지 죽여놨거든요.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을런지 뭐 일성건설이랑 카스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전고체 애들이 강하기 전에 오전에 뭐 가장 강했던 테마는 리비안 이제 전기차 나스닥 상장 이슈로 에코캡이 지금 이제 투상을 갔고요.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갭을 많이 띄울 것 같다 그랬는데 점상 갈 줄은 몰랐네요. 어마어마하고 오랜만에 보는 진짜 깔끔하게 상한가 가고 점상까지 보내는 강한 종목인 것 같고 대원화성도 2등주긴 한데 상당히 좀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 것 같고 요 두 종목은 이제 풀리고 좀 캔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딱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기간을 앞두고, 뭐 얘네가 11월인가요? 나스닥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앞두고 딱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기대감 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테마들이 되게 좀 매매하기가 좋아요. 아마 1차 파동 나오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시간 끌다가 또 상장 임박해가지고 아마 2차 파동까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좋아요 한번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